자, 우리 이제 이생규장전의 내용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교과서는 59쪽입니다. 실제로 작품 배경 그림을 보세요. 두 명의 주인공이 서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과 배웠던 김시습 작가, 그리고 그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우리 작품 줄거리를 감상하기 전에 작품 제목부터 보자면 이생규장전이라고 읽습니다. 이생은 그때 당시에 어떤 남자, 성인 남자를 부를 때 이씨,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분, 이씨 남자, 이생이라는 이렇게 표칭을 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생이 규장, 이거는 담장 안을 엿봤다, 담장 안을 넘본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생이 담장 안을 엿보았다, 엿본 전, 이거는 그 이야기를 말하는 거죠. 이야기. 이렇게 제목의 뜻을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작품 줄거리 감상을 해볼게요. 이생규장전, 김시습. 개성에 사는 이생은 글 공부하러 갈 때마다 최 씨의 집을 지나쳤다. 최 씨의 집 단밖에는 수양버들이 있었는데 이생은 그 밑에서 잠깐씩 쉬었다. 어느 날 담장 안이 궁금해진 이생은 그 안을 엿보았고 담장 너머에서 시를 읊고 있는 최 씨를 보게 되었다. 첫눈에 최 씨에게 호감을 느낀 이생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시를 짓고 이를 기와 조각에 매달아 담장 안으로 던졌다. 최 씨도 이생의 마음을 깨닫고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이생의 행실을 수상하게 여긴 그의 아버지가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자 최 씨는 그만 상사병을 앓게 되었다. 사정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자기 딸을 위해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최 씨와 이생은 마침내 혼례를 올렸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홍건적이 개성을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산골로 도망가던 이생과 최 씨는 이별하게 되었다. 이생은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의 손에 죽고 만 것이다. 도적이 물러간 뒤 집으로 돌아간 이생은 최 씨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그런데 이생에게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슬픈 마음을 가누지 못하던 그의 앞에 죽은 최 씨가 생전 모습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생과 최 씨는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했다. 행복한 몇 해가 흐르고 또다시 그들은 이별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최 씨는 이생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기에 이제는 저승으로 가야 한다고,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머무를 수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결국 최 씨는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그의 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이생은 최 씨에 대한 그리움을 이기다 못해 병을 얻었고 그 역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네, 줄거리를 다 감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조금 배경 지식을 더 읽고 넘어갈게요.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조선 초기 한문 소설입니다. 금오신화에 실린 5편 중에 하나고, 이생과 최 씨는 두 사람의 사랑을 반대하는 부모님, 그리고 홍건적의 난, 이렇게 두 가지 이별을 겪죠. 그리고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이승과 저승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보여주는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때 당시에는
유교적인 관습 속에서 되게 진취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죽은 사람인 최 씨가 산 사람인 이생 앞에 나타나는 그런 기이한 내용, 이런 거를 전기성이라고 했죠? 이것도 살펴보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담은 시가가 중간중간 삽입된다 라는 그 부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소설의 첫 부분을 시작해 볼게요. 최초의 한문소설이라고 했으니까 소설의 구성 요소인 주제, 구성, 문체를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제, 구성, 문체 중에서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아까 읽어본 것처럼 이 소설에서 여인 최 씨와 이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귀신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요소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인물, 사건, 배경 중에 배경부터 나오네요. 개성에 사는 이생. 실제로 선생님이 금오신화의 특징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다. 자, 이렇게 원래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보다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더 현실감과 사실성이 올라가죠. 현실성, 사실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개성에 사는 이생 인물에 우리 동그라미 치면서 넘어갈게요. 어느 봄날, 봄도 이제 시간적 배경이 있죠? 여러분, 우리 배경의 기능 중에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봄날을 떠올리면 벚꽃 엔딩 같은 노래라든지 이렇게 딱 눈에 딱 띄는 그런 생각이 드는 노래들 아니면 분위기들이 있죠. 네, 봄은 아무래도 사랑이 샘솟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작품을 읽어볼게요.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됐대요. 이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최 씨죠. 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대요. 서로 둘이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대요.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자,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그죠?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장애물이 생겼죠. 부모님의 반대로 인해서 둘은 이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애정소설은 흔히 만남과 이별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만남, 이별, 첫 번째 위기입니다. 뭐? 부모님의 반대.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만남과 이별이라는 사건, 이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극복. 어떻게? 다시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혼례. 근데 이제 이들의 상황을 극복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간곡한 딸의 청, 그러니까 최 씨가 자신님 부모님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라서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 최 씨의 적극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최 씨의 성격을 적극적이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조선시대, 이 소설이 쓰인 조선시대 당시에는 특히
부모님의 명령, 부모님의 요구에는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이 굉장한 미덕이었는데 딸이 오히려 자신의 사랑을 진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을 보이죠. 그래서 이 최 씨는 능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혹은 진취적인 여성이다.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생은 부모님의 명을 따라서 지방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생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두 번째 만남이 다시 이루어졌어요. 자, 신축년 언제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모든 작품에서 배경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게 된다면 현실감과 사실성이 올라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이 시대는 고려시대네요. 그죠? 이 홍건적이 고려의 수도인 개성을 점령했대요. 그래서 임금님은 복주로 피란을 가시고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 주위에 가축 잡아먹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살기를 도모해야 되는 처지가 되었어요.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면서 호기야, 나를 죽여 삼켜버려라. 차라리 죽어서 승냥이와 이리의 승냥이와 이리 늑대나든지 들짐승들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들의 짝이 되겠느냐. 자, 이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실제 상황이라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당시에 이 최 씨의 성격을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된 것 같아요. 도적은 노하에서 최 씨를 죽였대요. 자, 지금 이제 이생과 최 씨는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을 겪게 되네요. 자, 아까 이별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최 씨가 죽게 되죠. 죽음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었다. 자,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엔 최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쥐저기고 있었다. 자, 결국엔 최 씨와 이생이 두 번째 이별을 겪게 됩니다. 자, 전부 다 읽지 않을게요. 중요한 부분만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알아둬야죠, 여러분.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2경, 3경, 특히 3경이 되게 많이 나와요. 3경. 이거는 시가에서 특히 많이 나와요. 고전 시가에서. 3경, 2경 할 때 이 경은 이제 시간을 세는 단위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1시간 단위로 세잖아요. 1시, 2시, 3시 이렇게. 근데 고전에서는 밤을 특히 5시간으로 쪼개서 2시간씩. 그래서 3경은 이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정도를 말하고요. 3이 이제 숫자 3이에요. 그리고 2경은 여기 숫자 2죠. 그러니까 얘는 11시부터 1시 전. 2경은 그러니까 밤 9시부터 11시까지 정도네요. 네, 이렇게 대충 알아두세요. 그래서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어머, 최 씨 아까 죽었다라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걸까요?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난해서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쨌든 지금 둘이 다시 만나게 되었죠.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순옥회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와 글, 그리고 인의를 유교에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요소죠. 이런 방법을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규문의 법도 이제 집안일, 집안에서의 여자의 도리 막 이런 것들이겠어요.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국불꽃이 핀 담장 안을 한번 엿보신 후에 이제 이생과 최처녀가 만난 거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자, 일단은 여기서 여자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는 유교를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았던 유교의 도리를 공부했던 그리고 이렇게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당신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때 당시에 유교의 도리 속에서 수동적이어야 했던 그런 여성의 도리를 거슬러서 사랑을 더 애정을 중시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개인의 애정을 더 중시했던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네요. 말을 여기까지 해보니 슬프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행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난 뜻밖에도 죽게 되어버렸네.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욕보이느니 차라리 죽는 것을 택했다.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그러니까 천성, 내가 천성으로 당신을 향한 그런 지도와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천성으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슬프고 속상하대요. 네, 그리고 절의 내가 당신에 대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웠다. 그러니까 당신에 대한 마음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네요. 쇠잔한 몸뚱이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서 쟤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자, 이러면서 어쨌든 자신의 이런 죽게 된 마음, 자신이 이렇게 죽어서도 당신을 당신에 대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또 하소연하고 있고 자신의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다음,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위에 부분 이제 그만 읽고 여기 중간 부분부터 읽을게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생은 기쁘고 감격해서 그건 내가 바로 바라던 바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한다. 그간의 회포를 풀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갑시다. 그래서 둘이서 서로 다시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또 보내고 전쟁 중에 우리 재산들이라든지 뭐 다른 부모님들 시체는 어디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뒷수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생은 벼슬 구하지도 않고 최 씨랑 함께 살았대요. 둘이 아주 애정을 서로 중시하고 서로에게 충실하게 됐어요. 그리고 종들도 다시 돌아오고 아주 더불어서 시를 주고받으면서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이 몇 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습니다.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이건 무슨 말일까요?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이생과 최처녀가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다시 만났을 때, 그 세 번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리고 오열하기 시작했대요. 또 이제 이별이 닥쳐오나 봐요.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고 저희가 아무런 죄도 저지르지 않은 거를 보시고 나를 환생시켜서 당신과 지내면서 다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야.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습니다. 자, 최 씨가 아무래도 귀신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최 씨는 시녀를 시켜서 술을 올리게 하고 옥루춘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작품을 공부하기 전에 봤던 노래의 역할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갑자기 소설 속에서 노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글씨를 쭉 줄글을 읽다가 갑자기 여백도 생기면서 이 시를 읽게 되면, 노래를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듬감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가는 우리가 공부할 때 정서의 문학이라고 했죠? 즉, 인물의 감정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삽입된 노래, 그러니까 보통 얘를 삽입시가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뿐만 아니라 어떤 고전 작품에도 종종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고전 소설을 읽다가 중간에 노래가 삽입된다면 그거를 삽입시가라고 보통 부르고, 이 노래가 아무래도 등장인물의 감정을 좀 드러내는 기능을 하더라.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읽어보고 그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자, 요 부분만 일단 읽어보면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주고 있죠. 앞선 이야기? 사건은 정리 아니면은 뭐 요약 해서 제시해주고 있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아, 나는 아직 시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네. 너무 슬프다.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이 없어라. 이건 지금 최 씨의 심정이죠. 최 씨의 심정.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에 깨졌던 거울이 다시 갈라지니 마음만 쓰리는구나. 깨진 거울이 다시 갈라졌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죽음과 삶과 죽음으로 인해서 깨져버렸죠. 인연이 딱 단절되었어. 하지만 우리 만났다가 그것이 한번 또 갈라져. 우리 또 한번 헤어져야 돼. 그러니까 나 마음이 너무 쓰리구나. 그러니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는 아득하니 이젠 이별하면 우리는 정말 끝일 거야.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식마저 막히리라. 아, 나 이 최처녀의 심정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다시 못 만날 텐데 하는 앞으로의 일까지 를 이제 암시하거나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 삽입시가의 기능, 삽입된 노래의 기능으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좀 넓은 자리에다가 옮겨서 쓸게요. 여기다가 삽입시가의 기능, 이렇게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 굉장히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 되게 낭만적인 분위기를 또 형성하죠.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아니면 사건을 이렇게 전개된 것을 요약해준다. 그리고 소설 이렇게 줄글만 가득가득 차있다가 갑자기 리듬감이 느껴지는 짧은 글들을 제시함으로써 사건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거를 벗어나는 거예요. 사건 전개의 단조로움을 벗어난다. 이런 걸 탈피한다. 라고 한자어로 정리해 볼게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계속 둘이 슬퍼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 슬프다. 우리 함께 100년 가약하기로 했는데 슬프다. 그리고 이제 이생 나도 당신 따라가고 싶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더 슬퍼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최 씨가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거는 이제 뭐야.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할 운명이야. 내가 떠나야 할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운명으로 인해서 이별을 하게 되네요. 그죠? 이게 세 번째 이별이네. 그래서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두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돼. 그러면 단지 나한테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신한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내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하지만 그걸 따르면 나는 힘들어도 되는데 당신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 씨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운명에 따르는 이유는 이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제 이별하게 되는 거죠. 자,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저를 잘 무덤을 이렇게 묻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요청하고 있네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말아보며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고를 거두어서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주었고 그리고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병을 얻어서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너무 슬퍼서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아까 공부했던 것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맺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 우리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생님이 인물, 사건, 배경을 위주로 본다고 했고 우리나라 배경으로 해서 사실성, 현실성이 높아지고 만남, 세 가지의 만남이 있었는데 첫 번째 만남은 담장을 넘어서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어서 만남과 이별을 겪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반대했으니까 이별했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로 인한 첫 번째 이별.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혼례로 만나게 됐는데 이별하게 됐죠. 어떤 이별?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최 씨가 죽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만남에 대해서는 이것도 이제 써볼까? 두 번째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이래서 이별을 하게 되었고 여기서 이제 죽음이죠. 죽음으로 이별하게 되었고 세 번째 만남과 이별은 이제 왜 이별하게 됐냐면 운명, 명부에 따라서 이제 진짜 하늘로 가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오늘 소설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으로 쓰여진 소설이자 기이한 이야기를 전한다. 전하다, 기이하다. 요 한자를 기억해두세요. 자, 그리고 전기적, 이게 비현실적이죠. 낭만적이고 비극적이다. 그리고 시간은 고려발,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그리고 특징, 현실의 제도, 전쟁, 운명과 대결하는 인간의 의지가 드러난다. 이 부분은 이제 최처녀가 유교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분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자유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그런 여자 최씨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전쟁, 홍건적에게도 대항하는 모습도 보였고, 운명, 죽음이 둘을 갈라놓았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거. 두 번째,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사랑을 다루는 부분에서 전기적 특성, 비현실적인 특성이 두드러진다. 삽입시를 활용해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만남과 이별이 반복했다. 3번 반복됐죠? 그리고 이런 구조로 사건이 전개됐다 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중 활동 우리 다 했었죠? 네. 그리고 아까 이 노래 삽입시가의 기능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을 정리해 볼게요.